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닳는 것은 사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어떻게 쓰느냐 다르죠. 그래서 관리 잘하면 무릎 관절을 평생 쓸 수 있는데 그 관리의 핵심은 염증 안 생기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염증을 잡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무릎 관절 염증 완화에 도움되는 식품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무릎 관절 염증을 잡는 데 도움되는 식품이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과연 뭘까요? 과연 뭘까요? 네. 바로 열어주시죠. 자, 바로 와, 블루베리랑 블루베리. 브로콜리네요. 브로콜리예요. 네. 자, 이렇게 블루베리랑 브로콜리가 무릎 관절에 좋은 이유가 선생님 뭐예요? 네, 브로콜리를 우리가 그냥 채소로 알지만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 안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염증 완화를 오늘 주제가 무릎 관절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염증을 완화시키고 또 진행을 늦춰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속에 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연골을 손상하는 물질을 차단해서 예. 무릎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블루베리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또 함유돼 있어서 이 성분이 염증으로부터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연구가 있는데 네. 45세에서 79세 관절염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블루베리 분말을 섭취하게 한 결과 블루베리를 섭취한 환자는 보행 성능이 향상되고 통증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진짜 즐겨 먹는데 이게 뭐를 즐겨 요- 먹어요? 브로콜리를. 브로콜리를 즐겨 즐겨 먹는데. 먹는데 이게 그냥보다도 살짝 그 따뜻한 물에 약간 살짝 데쳐가지고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렇죠. 초장 있잖아요. 살짝 입에 탁 들어오면 너무 맛있어 이게. 식당에도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도 이 브로콜리 많이 먹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이 블루베리는 그냥도 먹고 샐러드에 뿌려서도 먹고 요거트에 넣어서도 먹고 냉장고에 제가 항상 있는 우리 재료인데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갱년기를 앞두고 있는 관절염 이게 위험 걸릴 한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환자.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2가지가 다 좋은데 우리가 가끔 먹게 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 식품을 따로 말고 함께 먹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그럼 관절염에 좋겠죠. 그래서 제가 브로콜리와 블루베리를 활용한 초간단 음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관절 건강 챙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소개할 무릎 염증 잡는 음식은 바로 콜베리 주스입니다. 콜베리요? 콜베리? 네, 브로콜리의 콜과 블루베리의 베리에서 따온 말로 브로콜리와 블루베리가 들어간 항염증 주스를 말합니다. 브로콜리하고 냉동 블루베리 그리고 물이랑 꿀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꿀이 들어가는구나. 네네. 올리브유인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3분 정도 데쳐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요게 이제 네, 데친 브로콜리. 네, 데친 3분 정도 데친 네. 브로콜리에다가 그다음에 냉동 블루베리 네. 뭐 집에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물은 한 120cc 정도 이렇게 해서 잘 부어 주시고요. 꿀을 넣는 게 뭐 달자고 넣는다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 식품이 잘 조화롭게 만드는데 꿀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끓는 물에 데친 브로콜리와 블루베리, 마지막으로 꿀을 넣고 믹서로 곱게 갈아주면 콜베리 주스가 완성됩니다. 무릎 염증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콜베리 주스 완성입니다. 네, 맛이 궁금합니다. 앞에 저희가- 둘 다 아는 맛인데 이제 꿀이 들어가서 어떻게 조합이 됐는지. 그러니까요. 네. 맛있을 것 같아. 일단 냄새는 굉장히 건강한 냄새. 네, 네, 네. 좋은데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그냥 맛있는 게 아닌데. 진짜 맛있다. 꿀이 들어간 게 신의 한 수다. 한 잔 더 콜? 콜. 예, 콜베리 베리베리 콜. 콜. 예. 콜베리 콜베리 네. 콜베리. 네, 콜베리 주스 드시고 무릎 관절염 예방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맛있다. 건강한 노년을 누리고 싶다면 정말 관절염만은 반드시 막아야겠다 이런 진짜, 생각이 진짜.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아주 특별한 분이 이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예. 너튜브 보다가 김연경 선수가 운동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코 단련에 시간을 엄청 많이 쏟아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어가 엄청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국가대표 코치님이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네. 우리 코어 단련하는 방법 좀
선생님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제가 지금부터 국가대표 선수들도 하는 코어 운동에도 좋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도 좋은 운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국가대표 스키팀의 무릎 관리 방법을 배워본다. 자, 코어를 강화해서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 동작 선생님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는 물통 스리런지라는 동작입니다. 먼저 물통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물통을 한번 들어보시고 물통을 손바닥 위에 올려주세요. 물통을 손바닥 위에 올려주시고 손가락으로 잡지 마시고 손바닥 위에 그냥 올려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로 지탱하고 쓰실 건데요. 세 방향으로 반대쪽 다리를 뻗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다시 올라와 주시고 그렇죠. 다시 대각선 뒤로 쭉, 세 방향. 둘, 지금 굉장히 뚝뚝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뚝뚝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뚝뚝뚝뚝. 다시 뒤로 그렇죠. 다시 90도로 쭉. 아, 약간 빙상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더. 근데 선생님 저 지금 벌써 왼쪽 무릎이 아픈데요? 무릎이 아프신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몸의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코어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은 몸의 정렬이 흐트러지지 않는데 방금 무릎이 아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렬이 많이 깨질수록 무릎에 하중의 부담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코어를 활성화시키면은 훨씬 더 무릎에 부담이 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드는 이유는 간접적으로 내 코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정렬이 많이 깨질수록 물통에 물이 많이 흔들리게 돼요. 와, 좋다. 그럼 이 물이 많이 안 흔들려야 그렇죠. 최대한 안 흔들린 상태에서 네네네. 동작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우와. 코가 좋은 거네요. 그렇죠. 코어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각 관절에 부담이 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무릎. 네, 이렇게 무릎이 올라올 때 물이 많이 흔들리고 무릎의 정렬이 깨지는 모습이 계속 보이시는데 그렇죠. 지금 발바닥이 계속 움직이고 지금 파도야, 파도. 아니 저 나름 요즘에 좀 운동해서 코 좀 네.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택도 없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하체와 코어가 연결되는 아하. 동작들을 많이 해줘야 실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저 오늘 저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코 운동 많이 해야 돼. 코 운동 더 해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속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이제 무릎이 제가 아프니까. 그래서 만약에 왼쪽이 아프시다고 하신다면 네. 내려가 보실게요. 그렇죠. 지금도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죠. 지금도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죠. 살짝 바깥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맞아요. 상태에서 그대로 맞아요. 올라가시죠. 네. 왼쪽에 힘이 이렇게 더 들어가요. 정렬을 맞춰서 하면은 아프던 동작도 안 아프실 수가 어. 있어요. 그래서 정렬을 꼭 맞춰 많이 내려가고 이런 게 상관이 없고 정렬을 맞춘 상태에서 점점 범위를 늘려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 동작은 무릎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가속화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무릎의 정렬이 깨져서인데요. 무릎의 정렬이 깨진다고 하면 이 정렬이 깨지지 않도록 근육을 키워준다고 하면 훨씬 퇴행성 관절염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 선 자세에서 손바닥에 물을 반쯤 채운 물병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한쪽 다리는 고정한 채 다른 한쪽 다리만 옆, 대각선, 뒤 방향으로 뻗었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때 무릎 방향은 발끝과 일치하게 해주시고 물통에 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에 힘을 주고 동작을 실시합니다. 무릎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더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번에는 제가 이 테니스 공을 이용해서 마사지로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트리거 포인트 마사지라고 합니다. 어머 선생님, 그럼 이 트리거 포인트 마사지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네, 트리거 포인트는 통증을 유발하는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무릎 통증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데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건 무릎 관절을 둘러싼 근육이 단단하게 뭉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딱딱하게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무릎 관절을 둘러싼 근육 지점을 정확하게 눌러서 부드럽게 풀어준 뒤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트리거 포인트 마사지의 핵심입니다. 네, 앉아서 같이 한번 따라해 네네. 보실게요. 네, 앉으신 상태에서 먼저 허벅지 앞쪽 부분을 풀어주실 텐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머니에 손을 한번 넣어보실게요. 주머니에 손을 한번 넣어보시면 네. 이렇게 골반 쪽에 툭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거기서 한 뼘 밑으로 내려와 주세요. 골반에서 한 뼘이. 그렇죠. 골반 한 뼘 내려와 준 상태에서 그 지점에서 공을 대시고요. 그 지점에. 그렇죠. 공을 대시고 대각선 바깥쪽으로 꾹 눌러주세요. 대각선 바깥쪽으로. 아이고야. 지금 하는 곳이 이제
허벅지 앞쪽에는 4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데 뭐 내측 관근, 외측 관근. 지금 풀어주는 거는 이제 중간 관근과 대퇴직근이라고 합니다. 2개의 근육이 겹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근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요. 요즘 아파.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아파. 그렇죠. 어우, 아픈데요? 그렇죠. 왜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요? 이거 뭐지? 그렇죠. 이거 왜 이렇게 아파요, 선생님? 이렇게 되자마자 아프신 분들은 어우. 그만큼 포인트가 커져 있어서 허벅지 근육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무릎 하중도 훨씬 많이 받고 그러니까 무릎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일상생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홍지민 씨 어떻게 해요? 너무 아파요.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관절 자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빨리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도 네.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른 포인트를 더 알려드릴 텐데 네. 무릎 뼈가 있잖아요. 네. 툭 튀어나온 무릎 뼈가 있는데 그 지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내려와 보실게요. 그냥 바깥쪽으로 무릎을 쫙 펴준 상태에서 내려와 주시면 거기 손가락 4개 정도 위로 올라가 주시면은 여기 얇은 띠 같은 게 만져지실 거예요. 어우. 요렇게. 아야야. 근육이 확 느껴지네. 이 띠가 딱 만져지시거든요. 네네. 네네. 그 부위, 4개 손가락 올라온 부위를 테니스공으로 잡고 또 위아래 눌러주세요. 이제 이게 외측 관근, 바깥쪽 근육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여기가 그렇게 안 아픈데? 살짝 앞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여기 요런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방금 전까지 하는 게 뭐예요? 안 아프다며. 이렇게 세게 누르지 않았거든요. 세게 누르지 않았는데. 저를 왜 이러세요, 선생님? 오늘 처음 보는데. 정색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있어요? 허벅지 안쪽. 여기는 조금 덜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여기는 이제 허벅지 전체를 봤을 때 가운데 정도. 가운데. 가운데 정도에서 마찬가지로 밑으로 꼭 눌러주세요. 아우, 여기는 아파.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만큼 허벅지 근육이 다 쪼여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완전 허벅지 이 문제구나. 아우. 대퇴사두근은 골반부터 무릎 밑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서 끌어당기고 있으면 체형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무릎의 그 하중을 굉장히 많이 받게 만듭니다. 우와. 그래서 여기 풀어주시면 상대적으로 뭐 무릎이 좀 시원해진다거나 가벼워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릎 아프면 맨날 무릎만 만졌지. 그러니까. 그래서 통증 유발점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풀어주지 않으면 통증 자체에 접근을 해버리면 뭐 이제 밑 빠지는 독에 물 붓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를 풀어주신 상태에서 전문적인 운동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 무릎 관절은 생각해 보니까 유독 날씨랑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할머니가 어디 쏘시면 그 비가 오려나 막 이러셨는데 비 오는 날은 귀신 같지 않아? 그러니까. 기상청이에요, 기상청. 기상청이에요. 맞아. 나도 알아. 정말요? 셋째 낳고 나서는 약간 할머니예요. 기상청 됐어. 그럼 내일 비 와요, 안 와요? 내일 비 와요, 안 와요? 내일 비 와요, 안 와요? 매일 안 와. 참 예민해요, 우리 몸이랑. 네,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쌀쌀해졌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움츠러들으니까 맞아. 괜히 좀 더 쑤시는 것 같고 그런 느낌도 듭니다. 맞아요. 확실하게 날씨가 추우면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찬바람이 불면은 무릎이 약간 막 콕콕 쑤시고 이런 게 저도 느껴지거든요. 도대체 왜 추운 겨울에 더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무릎 관절이 추위를 잘 타요. 날씨에 예민합니다. 아까 이제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이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뭉치면서 관절 유연성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퍽퍽한 통증이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이 추위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관절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추워졌죠. 진짜 지금부터 날씨 추워졌으니까 무릎 건강 더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아프기 전에 미리 무릎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가 무릎은 한 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면 우리가 피떡지가 않고 새살이 돋는 피부 조직하고 달리 무릎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병들기 전에 미리 무릎 건강을 챙겨야겠습니다. 그렇구나. 참 일이 조심해야겠다. 전 세계 5억 명, 우리 국민 400만 명이 겪고 있는 참을 수 없는 고통 관절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충격까지 돼 우울증까지 불러오게 된다는데 관절염 제대로 알아야 극복할 수 있다. 관절염에 대한 토탈 솔루션 제가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밝혀줄 이남규 정형외과 전문의. 관절염을 일으키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염증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줄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이들이 알려주는 관절 건강을 지키는 필살기는 무엇일까?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관절. 실제 관절염 때문에 일상이 망가졌다는 한 사람을 만나봤다. 안녕하세요. 저희 MBN 청기누설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관절 통증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68세 조예순 씨. 집안으로 들어서는 걸음걸이부터 힘겨워 보이는데. 아이고 다리야. 아휴. 언니. 예. 근데 여기 집에 보니까 자전거도 있고. 저 자전거는 애들이 저걸 타라고 사놨는데 무릎이 많이 아프니까 못 타요. 그래도 지금 무릎 보호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라도 하니까 지금 지탱을 해 걷는 거지. 이거 아니면 걷기가 힘들어요. 갑갑해져. 여름에 더울 땐 여기서 땀이 줄줄줄 나는데. 예. 욱신욱신거리는 무릎 통증 때문에 이젠 필수품이 돼버린 무릎 보호대. 보호대 속에 감춰져 있던 무릎은 한눈에 보기에도 붓기가 상당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애들하고 먹고 살라고 신문 배달, 그리고 우유 배달, 야구르트 배달 그런 거를 그전에는 서민 아파트라서 아직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가방을 미고 거기를 7층을 오르락내리락 한 400집, 500집 돌려요. 아침에 나오면 5시까지. 그냥 서서 다니 그걸 다 못하니까 계속 뛰어다녔어요. 근데 뭐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벌어야 되니까. 젊은 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했던 조예순 씨.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그녀에게 돌아온 건 퇴행성 관절염 진단뿐이었는데. 참 약이 이게 항상 보시면 이렇게 많죠, 그죠? 네. 매일 이거 하나 하면 얼마 못 써요. 바르는 약, 뿌리는 약, 먹는 약, 약값만 해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연골 주사를 몇 년 맞았어요. 연골 주사도 맞고 또 진통제, 뼈 주사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냥. 주로는 관절 통증에 관련된 약들이고 외용약도 많이 쓰시네요. 그러게요. 예, 실제로 이제 정말 이 관절염 오래 앓으신 분들은 네. 이 정도 약은 거의 그냥 부지기수라고 보시면 드시는 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약이 정말 증상을 좋아지게는 하긴 하지만 네. 이 관절염 자체가 연골이 재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임시방편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관절 통증에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조예순 씨. 집을 나서는 것도 쉽지 않다는데. 아프니까 또 뒤로 내려가시네요. 네. 아휴, 이게 참 정말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 계단을 정말 저승사자보다 더 무섭다고 이런 말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계단 이렇게 뒤로 내려가시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정말. 그렇죠. 집을 나선 그녀가 향한 곳은 집 앞 놀이터. 관절 건강을 위해 조금씩 걷기를 시작했다는데. 아이고 다리야.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 금방 주저앉는 그녀. 무릎이 멀리 나갔다는 되돌아오질 못해요.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요 갇혀온 데서 이게 또 여기 푹신푹신하고 그러니까. 남은 여생 관절염에서 벗어나 아프지 않고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데.
그녀의 무릎 상태는 어떨까? 이남규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그녀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실제로 무릎 상태를 보니까 엑스레이가 사실은 너무 심각합니다. 양쪽 무릎이 거의 그냥 4기, 3기에서 4기 넘어간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4기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무릎 상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관절염 4기 그러면 거의 말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우리가 엑스레이 등급에 따라서 이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75% 이상 나서 이 관절면이 거의 맞닿은 상태로 우리가 4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혜순 씨는 4기니까 거의 관절끼리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고요. 연세도 좀 있으시고 관절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관절염이 이렇게 좀 많이 좀 진행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조혜순 씨가 고지혈증은 없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정말 대단하신데요. 사실 이 고지혈증이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고지혈증이 관절염을 악화시킨다? 실제 3년 전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조예순 씨. 이후 고지혈증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관절염과 고지혈증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국내 연구진에서 발표된 논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한번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이게 2019년도에 이 세계 최초로 국내 연구진이 콜레스테롤이 관절염을 일으킨다라는 이 직접적인 기전을 제시한 논문이었어요. 저는 이제 막연하게나마 관절염 환자들이 고령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게 세트처럼 약을 드시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그냥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고지혈증이라는 건 이게 결국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넘쳐난다는 얘기고 이 넘쳐나는 콜레스테롤이 세포 내로 유입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관절 안쪽에도 유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절 안쪽에 있는 세포에서 관절의 이 기질, 연골 기질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효소를 촉발시킨다라고 이 기전을 제시한 거죠. 관절염과 콜레스테롤의 상관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실제 관절염으로 고생한다는 두 사람과 실험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무릎이 아플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갖고서 막 나도 모르게 막 아야 소리가 나와요. 2년 전 관절염 진단을 받은 우상순 씨. 그 열감 이런 것 때문인가 봐요. 염증 때문인지 막 끙끙 앓아요. 안 아픈 거가 복이에요, 복. 무릎 안 아픈 게. 관절염 진단 2년 차 김윤준 씨. 그렇다면 관절염을 앓고 있는 두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느 정도일까? 관절염을 앓고 있는 두 분 모두 정상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높은 콜레스테롤이 염증을 불러와서 관절염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우상순 씨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236으로 정상 범위보다 높았고 김인준 씨 역시 242로 정상 범위를 웃도는 수치였다. 진짜요?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들어봐요. 저는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그것도 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네. 아마 대부분의 환자가 대부분이 이렇게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관절염 같은 경우에 당연히 관절을 많이 쓰고 난 다음에 생긴 노화 때문에 생긴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콜레스테롤과 관절염, 관절염과 콜레스테롤 이게 사실은 연결이 좀 우리 잘 안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관절염 앓으시는 분들한테는 고지혈증 관리 철저히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환자분들이 오셔서 맨날 하시는 말씀 있죠. 달걀을 먹으면 안 되나? 새우를 또 먹으면 안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거기 또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있다고 맞습니다. 네. 사실 전체 콜레스테롤 약 70%는 간에서 합성이 되잖아요. 따라서 관절염이 악화되지 않게 하려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통곡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생선같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잘 드시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보리 등의 통곡물 속에 풍부한 베타글루칸 성분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는 것을 막아주고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준다. 우리 국민 55세 이상 약 80%, 75세 이상은 대부분 앓고 있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질병 관절염.
그러다 보니 관절염에 관한 무성한 소문 역시 존재했는데 사람들이 관절염에 관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보, 밥 먹어. 아유 배고파. 오늘 메뉴는 뭐야? 당신 관절염에 좋다고 내가 이렇게 건강식으로 쫙 준비했지. 그래? 얼른 먹어야 되겠다. 자기야, 이 오이도 먹고, 뭐 가지. 마지막 호박. 이것도 먹어봐. 왜 그래? 나 이러다가 한번 먹어가지고 소되겠어. 감자, 호박, 오이, 고추, 가지, 콩. 이거 다 채소잖아.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염증이 생겨서 관절염이 안 좋다고. 이렇게 채소를 먹어줘야 관절염이 빨리 낫는다니까. 채식이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육식이 좋냐, 채식이 좋냐, 어떻게 먹어야 괜찮아. 그런 거 상추도 먹고 오이도 먹고 토마토, 난 방울토마토를 또 좋아해요. 좋다고 그래서. 실제 많은 시민들 역시 채식과 관절염의 관계를 궁금해했는데 채식은 관절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채식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와 칼륨 등과 같은 기타 중요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잖아요. 맞죠?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저도 단순히 그냥 채식이 좋냐 나쁘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좋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이 부부의 식단에 올랐던 채식의 종류입니다. 지금 밥상에 오른 이 채소들은 오히려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채소의 종류에 따라 관절염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너무 익숙하게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들인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지금 이 채소들에는 렉틴이라고 하는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이 자기의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파이토케미칼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렉틴은 우리가 자주 먹는 오이라든지 토마토나 가지, 감자 그리고 곡물 같은 것들에도 꽤 많이 함유가 돼 있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염증을 더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 몸속에 들어온 렉틴이 대사에 문제를 일으키고 염증을 만들어 관절염 환자의 증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위해선 채소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해답을 알려줄 김정은 식품영양학 박사. 채소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 그리고 면역력 증진, 해독작용의 역할을 하는 파이토케미컬 등 건강 유지와 또 장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소에 렉틴이 다량으로 들은 것은 아닌데요. 고구마와 무와 같은 뿌리식물, 또 상추, 로메인 등의 잎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채소에는 렉틴의 함유가 적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또한 렉틴이 함유되어 있는 채소도요,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렉틴을 줄이는 조리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증을 악화시키는 렉틴을 줄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일단 렉틴은 고온, 고압력의 조리를 하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솥을 이용해서 조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토마토나 오이처럼 생으로 먹는 채소들은 씨앗과 껍질에 렉틴이 많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고 또 씨를 제거한 다음 드시는 것이 렉틴을 제거하고 또 채소의 영양을 섭취하는 똑똑한 섭취법입니다. 렉틴이 함유된 채소는 고온에서 조리해 제대로 익혀서 먹도록 하고 오이는 껍질을 벗기고 가운데 씨앗을 제거하고 먹는다. 또한 토마토는 껍질에 칼로 십자 모양을 낸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긴 후 먹는 것이 좋다.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식습관에 이어 시민들이 궁금한 관절염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는? 와, 날씨 너무 좋다.
오랜만에 나와서 걸으니까 너무 좋다. 어머. 여보!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앞서 나가는 남편. 왜 이렇게 빨리 가? 아니 파워워킹을 해야 운동 효과가 좋지. 파워워킹이 무릎 관절에도 좋고 걷기 운동에는 최고야. 당신도 나처럼 파워워킹 하자니까. 실제 남편의 주장처럼 파워워킹이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관절 있을 때 막 빨리 걸어도 되는 건지. 관절염을 있어서 파워워킹을 하는데 하고 나서 처음에는 좀 아프다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관절염 환자들이 파워워킹을 해도 괜찮을까? 걷기만큼 쉽고 편한 운동이 또 없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파워워킹도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무릎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파워워킹이 관절염을 악화시킨다? 달리기와 걷기의 장점을 합친 운동으로 허리를 곧게 편 채 팔과 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며 걷는 방법으로 일명 건강 걷기라고도 불리는 파워워킹. 관절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물론 제대로만 하신다라고 하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보행을 할 수 있는 일반인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기엔 어렵다는 것. 그렇다면 올바른 걷기 자세란 무엇일까? 턱을 약간 아래로 좀 숙이는 겁니다. 네. 시야는 약간 상방 15도를 보거나 아니면 30cm 떨어진 그 물건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어깨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쫙 펴죠. 그렇죠. 쫙 펴고 등도 펴주셔야 되고요. 발 동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냐? 팔자걸음이 아니라 이렇게 일자걸음이 뒤꿈치가 닿아서 발바닥이 닿고 발가락으로 밀어주면서 우리가 보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장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약간 턱을 좀 당겨주고. 약간 좀 로봇 같지만 그래도. 장민욱 전문의도 올바른 걷기를 실천하기 어려워 보였는데 원장님 시범대로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네요. 아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따라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좀 O자형 다리도 많으시고 55% 정도가 또 팔자걸음을 한다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특히 팔자걸음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파워킹을 할 때 이제 발끝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무릎이 그러다 보면 바깥쪽으로 열리게 되고 이 골반까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은 우리 좌우 근육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런데다가 파워킹을 하면은 일반 걷기보다 어떻게 하죠? 바닥을 좀 더 쾅쾅쾅 세게 디디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관절 하고 무릎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관절염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을 튼튼하게 지키고 관절염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릎에 충격이 가는 이런 걷기 운동보다는 무릎의 하중이 덜 실리게 하는 누워서 하는 운동을 저는 우선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남규 정형외과 전문의가 전수하는 무릎 관절 지키는 법. 집에서 간단하게 누워서 하는 무릎 수명 늘리는 다리 근력 운동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통증 발로 차 운동입니다. 발로 차 운동이요? 관절의 통증도 좀 줄여주고 염증도 잡으려면 아무래도 근육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릎 관절의 수명을 늘리려고 하면 관절을 보호해주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누운 상태에서요. 왼쪽 다리를 제가 들어 올릴 거니까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살짝 구부려 주십니다. 아까 발끝을 머리 쪽으로 당긴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쭉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 다리가 당길 때까지 해주시고 다시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고 다시 쭉. 여기서 포인트는 무릎에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무릎을 편 상태로 허벅지 힘으로만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 근육이 당겨지는 게 느껴지시죠? 많이 당겨집니다. 전체적으로 허벅지 전체가 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누운 상태에서 허벅지에 힘을 주고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해주면 되는데 하루에 10회씩 3세트를 해주면 허벅지 근육을 키워
무릎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운동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식단 관리를 통해서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좀 줄여주고 염증을 없애려는 노력 역시 아주 꾸준히 하시면은 100세까지 건강한 무릎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뛰어다니면서 두 손을 마구 흔들고 싶은 심정이에요. 난 내 고향을 사랑해요. 벚꽃동산의 라넵스카야 대사입니다. 저는 성병숙이고요. 안녕하세요. 배우 서송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이 집에서 어떻게 건강을 지키면서 어떻게 사는지 함께 보실까요? 보시죠. 새순이 돋은 나무가 멋스러운 이곳이 바로 성병숙 씨의 집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집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정취를 느끼기 참 좋은데요. 그런데 아침부터 예사롭지 않은 동작을 선보이는 성병숙 씨. 언뜻 보면 무술 동작 같기도 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점점 굳어지잖아요. 근데 유연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극하는 배우들 전부 다 이 수벽치기를 배웠어요. 벌써 20년 넘게 수벽치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골이나 이런 거를 좀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건강에 신경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뇌졸중에 당뇨세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치매시거든요. 이제 엄마는 앉아서 일하는 게 많았어가지고 역시 관절염 걸리고 무릎에 물 차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저도 그쪽으로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을 것 같은. 뇌졸중과 치매, 관절염을 비롯한 가족력이 걱정이 되어 건강관리에 더욱 매진하는데요. 엄마 뭐해? 비타민 D 먹고 있다. 비타민 D는 좋은데 햇살이 너무 좋은 거 있지. 해가 너무 좋다. 눈부신데. 손 내밀어봐. 내가 선물 줄 게 있어. 벚꽃잎. 뭐 하는 짓이죠? 서송이 성병숙 벚꽃잎. 정말 친구 같은 모녀 사이죠? 우리 성이 몸이 유연하지. 그치, 나의 유연하지. 빨래 해가지고. 근데 수박치기 한번 해볼래? 언니 그거 멋없어. 멋이 없다니 그게. 아니 수천 년을 내려온 한국의 그 수벽치기를 네가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엄마가 하는 게 보았더니 별로야. 이러니까 꼭 내가 져. 왠지 진 거 같아. 안 해, 안 해. 손잡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손 안 잡을게. 그게 뭐야? 네 이름을 불러라. 땅땅. 이거 둥그리당. 제기야. 이게 관절 건강에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와. 준비했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럼 뭐 앉아서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재밌겠다. 앉아서 재밌겠다. 자, 해봐. 자, 해봐. 자, 해봐. 본격 제기차기 대결. 선공은 딸 송이 씨인데요.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올라가. 그래, 너 많이 올라간다. 아유, 잘났다. 하나. 아우. 야, 그거 쉽지 않아. 두 개는 되는데. 두 개 한번 해봐. 자. 하여튼간 공손하게 못 줘. 5만 원. 될까요? 창피해. 성병숙 씨의 1차 시도. 두 개. 엄마한텐 지고 싶지 않다. 2차 시도에서 2개 이상을 차면 성병숙 씨의 승리인데요. 과연 결과는?
성병숙 씨가 이렇게 관절 건강을 챙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가락에 뭐 이런 무리도 생기고 관절염 같은 이런 거. 그다음에 무릎도 그러니까 시큰거리고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몸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은 폐가 되잖아요. 자식한테. 두 번째는 전 일하는 게 참 즐겁거든요. 이 즐거움을 오래 가지려면 그리고 또 누리려면 건강해야죠. 더 오랜 시간 연기하기 위해서 관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 성병숙 씨. 자, 먹는 채소 하나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데요. 자, 처음 하지? 아니야, 저번에도 했어. 근데 엄마가 가라 그랬어. 그랬니? 상추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샐러리, 로메인. 여기다가 이렇게 쭉 심잖아요. 그러면 저희 먹고 남아서 친한 선배님이나 몇 번 줄 정도? 그 정도의 수확이 나와요. 아니, 근데 사 먹으면 되지. 굳이 이거를 이렇게 떼양볕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야? 그래, 사 먹어봐야 이거 몇만 원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기를 줘. 이걸 줘.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노인네 소리를 내니. 무릎 아파. 허리 아파. 이렇게 쪼그려 있으면. 서송이는 사서 먹으라고요. 쪼그려서 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능숙하게 해내는 성병숙 씨. 얼마 후 수확할 생각을 하면 힘이 난답니다.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좀. 그렇게 잡으면 모가지가 떨어지죠. 걔가 아야 해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뭉개시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엄마가 해. 진짜.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그럼 어떻게 이거? 아우, 너 저기 모가지 잡으니까 저거 진짜. 야, 저거. 요 정도가 제일 좋아. 열심히 심다 보니 어느덧 텃밭의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핀잔 받으면 그냥 옆에서 그냥 즐겁게 같이 있는 게 저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조금이라도 영양가 높은 거 이런 거 내 새끼 입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휑했던 마당에 텃밭이 생기며 생기가 넘칩니다. 오전 일이 끝나고 잠시 배우로서의 본업에 집중하는 성병숙 씨.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 씬이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체크를 다시 해야 되네. 그래? 쉴 틈 없이 바쁜 엄마를 위해 딸 송이 씨가 엄마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안 좋을 수도 있고 무리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내가 수제 파스를 만들고 있어. 텃밭에서 고생한 엄마의 관절 건강을 위해 계피가루와 생강가루, 흑설탕을 넣은 수제 동전 파스를 준비했는데요. 만드는 법 참 쉽죠? 어머! 와! 개떡? 약간 계피 맛도 나는 게 계피 향이 되게 많이 나는 게 맛있겠다, 야. 잘못하면 먹겠다, 야. 무릎에다 붙이는 건데 잠깐 올려봐. 어머, 신기해. 올려보세요. 다리를요? 차고. 다리가 튼튼하셔서 그래요. 송이 씨가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쁘네요. 하여튼간 좋은 거야. 기분이 어때? 시원하네. 이게 차서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아, 이게 좋다는 거야? 이거 붙인 거 보니까 할머니가 여기가 물이 생겼어. 생길 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그리고 만져보면 이렇게 물렁물렁물렁해 하면서 출렁거리는 흐물텅거려. 그러면은 내가 정형외과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 이렇게 물을 말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을 뺀 적도 있고 내가 모시고 다니라고 굉장히 고생했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화투 쳐서 그러신 것 같아. 2박 3일. 때리 앉아서 나 그 할머니 무릎 베기 하면서 누워서 놀던 거 생각나. 어릴 때? 나 그래서 화도 잘 쳐. 너 어릴 때. 그리고 너도 하이힐 많이 신잖아. 많이 신었잖아. 조심해야 돼. 여기 무지외반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무릎 관절에도 안 좋고. 그치, 무리가 가지 아무래도. 그렇지. 아, 요즘은 구두 신으면 힘들어. 서로의 건강을 생각해주는 성병숙 서송희 씨 모녀. 참 보기 좋네요. 슬슬 출출할 시간이죠? 오늘은 딸이 요리사로 나섰습니다. 엄마, 식사는 내가 만들어 줄게. 고생하시니까요. 키워놓으니까 좋으네. 오늘의 메뉴는 숲속의 버터 아보카도와 채소를 곁들인 아보카도 채소쌈인데요. 여기에 직접 담근 모과청을 넣은 훈제 오리고기 볶음을 더하면 푸짐한 관절 건강 밥상 완성입니다. 향 차린 송희 씨에게 일단 박수를. 아, 내가 생각해도 잘했다. 하트 뿅뿅. 맛있게 아보카도 쌈 너무 맛있겠다. 아보카도. 그거부터 시작하자. 당근 넣고 우엉 라스트로 짠 해서. 딸이 만들어준 건강 밥상. 과연 맛은 어떨까요? 저겁니다. 참 신기해. 야채를 한꺼번에 이렇게 했는데 맛이 돌아가면서 느껴져. 먹을 테니까 너도 열심히 먹어. 그럼 엄마 열심히 먹어야 돼. 그래야 나랑 많이 돌아다니지. 그렇지. 그리고 너하고 같이 놀고. 그럼. 두 입 먹고 이거 한 입 먹으면 딱 입가심이 되고 뭔가 균형 잡힌 식사의 느낌이야. 챙겨 먹을 게 있어. 뭔데? 관절에 좋은 거. 성병숙 씨가 식사 후 늘 챙기는 게 있는데요. 먹으면 되거든. 이게 뭐야? 콘드로이친. 콘드로이친? 응. 소연골이 사람 연골하고 비슷하대. 그래서 거기서 추출을 한 건데. 그러면 사람한테 좋겠지? 운동과 함께 콘드로이친을 섭취하며 관절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손목이나 이렇게 관절, 또 무릎 시큰거리는 거에 도움을 좀 받았지 않나 싶어. 아, 그래? 나도 손목이 좀 아픈데. 챙겨 먹어봐야겠다. 관절 건강을 관리하고 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성병숙 씨 모녀. 고민 끝에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아서 관절 건강을 체크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과연 성병숙 서송희 씨 모녀의 관절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저희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보셨잖아요. 네, 조금 걱정됩니다. 네.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관절 연골 사이도 충분하고 골격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관절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한 15년 정도 어리게 나오셨어요. 어머나! 동안변에? 네. 어머! 서송이님 역시 관절 연골 상태도 아주 양호한 편이었어요. 잘 관리해 오셔서 꾸준히 습관 지속해 주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으세요. 배우로서 엄마로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배우 성병숙 씨. 앞으로도 좋은 연기 기대할게요.